네, 보강 3교시입니다. 자, 보강 3교시에서는 이제 이 미디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미디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마스터 악기가 있었죠. 마스터 악기가 있고, 예, 마스터 다 써야 되겠어요. M만 쓰려고 그랬더니 왜냐면 슬레이브도 S고 시퀀서도 S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악기 뭐 아니면은 이건 M 쓰고 슬레이브 악기는 SL, 시퀀서는 SQ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마스터 악기에서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내린 것이 일단 시퀀서로 가요. 그래서 시퀀서에서 그것을 저장을 하고 슬레이브 악기로 전달을 하죠. 그럼 이제 슬레이브 악기에서 소리가 빵빵빵빵 이렇게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슬레이브 악기는 이제 명령대로 그대로 이제 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악기죠. 이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요 신호들이 있잖아요. 요 신호들을 바로 미디 신호라고 하는 거죠. 이 미디 신호. 미디 신호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게 미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 미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 메시지에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이 미디 메시지는요, 크게 시스템 메시지와 그다음에 이제 채널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스템 메시지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뒤에 거가 좀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긴 됩니다. 그렇다고 파일을 돌리지는 마세요. 예. 빨리 감기 뭐 이런 거 하지는 마시고 시험에 안 난다고 빨리 감기 이런 거 하시면 그럼 나중에 채널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걸 그래도 외우진 않더라도 한번 듣고는 가야 그래야 이 채널 메시지가 이해가 가죠. 시스템 메시지란 특정한 채널을 지정해서 명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시스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메시지에는 리얼타임 메시지와 커먼 메시지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작성할 때가 이제 좀 오래된 예전이거든요. 이 문서를 리얼타임 메시지 그리고 커먼 메시지 이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메시지 특히 뭐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메시지는 요새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리얼타임 메시지는요. 리얼타임 메시지는 스타트, 스탑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시스템 리셋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뭐 스타트, 스탑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악기들, 모든 장비들에 똑같이 가는 그런 메시지죠. 어느 특정한 악기에만 가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 메시지. 그래서 이게 이 리얼타임 메시지는 시스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메시지 있고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메시지가 있어요. 요게 중요하죠. 채널 메시지가 중요해요. 자, 이 채널 메시지란 무엇인가? 지정된 채널에만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노트 온 오프 메시지가 있다. 노트 온 오프 메시지. 그 다음에 리얼타임 메시지. 그리고 애프터 터치. 너무 이제 이게 굵으니까 안 보이네요. 그쵸? 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색깔 좀 한번 산뜻한 색깔로 한번 고쳐볼까요? 노트 온, 노트 오프 메시지. 소리 내라, 끊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리얼타임 메시지. 그리고 애프터 터치, 프로그램 체인지. 이 프로그램 체인지는 다른 말로 패치 체인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음색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피치 휠 체인지. 여러분 배우셨죠? 피치 휠 체인지 뭐예요? 그 건반에 그 왼쪽에 달린 그 바퀴 그거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미세하게 피치 밴딩 하는 거 있잖아요. 피치 밴딩은 이제 구부린다는 얘기죠. 피치 밴딩. 피치 밴딩 띵 하고 그런 거. 그게 이제 피치 휠 체인지. 그리고 컨트롤 체인지 메시지 등이 있다.
이 컨트롤 체인지 메시지는요, 앞에서 나왔던 이런 그 채널 메시지들로서 이게 다루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이 미디 시스템을 다루는데, 여기에 이제 빠져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집대성한 것이 이제, 이것이 컨트롤 체인지 메시지입니다. 자, 처음에 노트 온 오프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이 아주 질비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라서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뭐 노트 온 오프 메시지, 리얼타임 메시지, 애프터 터치, 프로그램 체인지, 피치 휠 체인지, 그다음에 컨트롤 체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도 피치 휠 체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체인지 요거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체인지. 너무 굵다. 프로그램 체인지는 뭐예요? 프로그램 체인지. 프로그램 체인지는 악기 음색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패치 체인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피치 휠 체인지. 피치 휠 체인지는 음색을 미세하게 구부린다, 밴딩.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띵, 띵 이렇게 일종의 글리산도, 그러니까 포르타멘토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피치 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요거 두 개만, 두 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프로그램 체인지와 피치 휠 체인지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온 오프 메시지에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두 개 쫑긋 세우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벨로시티 타건 강도, 건반을 얼마나 세게 눌렀느냐, 여기 대해서 뭐 속도, 속력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뭐 중대장, 연대장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벨로시티. 자, 그 다음에 두레이션은 음의 길이, 지속 시간입니다. 지속 시간 아주 중요하죠. 전자악기를 이용하여 실제 악기를 소리를 흉내낼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 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트 오프 메시지. 노트 오프는 이제 소리를 그만 내라 뭐 이건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건반을 떼는 그런 거란, 이 노트 오프 메시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키 애프터 터치와 채널 애프터 터치. 자, 키 애프터 터치와 채널 애프터 터치, 이거는 이제 고급 키보드에만 나오는 그런 건데, 요거는 그냥 했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요건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막 설명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예전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체인지, 이건 이제 패치 체인지죠. 네, 프로그램 체인지, 요건 이제 중요한 거라고 했죠 아까. 프로그램 체인지. 자, 여기 채널 메시지 중에서 프로그램 체인지, 이건 패치 체인지라고도 하죠. 네,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피치 휠 체인지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컨트롤 체인지 메시지 중요하고요. 자, 프로그램 체인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체인지, 패치 체인지, 프로그램 체인지, 패치 체인지. 그다음에 피치 휠 체인지, 피치 밴드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자, 이게 뭐 이제 보면은 숫자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8064부터 플러스 8064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악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이제 악기가 그림이 안 나오네요.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휠이 이렇게 있잖아요. 휠이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은 피치 휠, 오른쪽은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휠, 피치 휠과 모듈레이션 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복습이에요. 피치 휠은 이제 가운데 요런 손잡이 이렇게 온폭 파인 데가 있어가지고 또 스프링이 있어서 이 위아래로 얘를 이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면은 이게 피치 휠, 네, 이 피치 휠 같은 경우에는 딱 항상 제자리를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아래나 위로 이렇게 갔을 때는 소리가 음이 조금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간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중앙, 정중앙으로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고요. 모듈레이션 휠은 그렇지 않아요. 모듈레이션 휠은 뭐 위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이게 피치 휠과 모듈레이션 휠이에요. 그래서 피치 휠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음정을 미세하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피치 휠 혹은 피치 밴드 이걸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피치 휠 여기 다 얘기했죠. 보통 피치 휠은 스프링이 달려서 항상 정중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듈레이션 휠은 그렇지 않다. 피치 휠은 음정의 미세한 부분을 조절해 주는 거, 포르타멘토, 글리산도 등을 표현할 때 쓰이고요. 피치 휠을 움직임을 숫자적으로 나타내주고 조절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피치 휠 체인지입니다. 이것은 8064, 마이너스 8064부터 플러스 8064까지의 이런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휠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이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체인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 체인지 메시지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만 이제 모은 건데 사실은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1번 모듈레이션 휠입니다. 값은 0부터 127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7번입니다. 7번은 볼륨 레벨입니다. 음량 0부터 127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펜도 0부터 127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1번 익스프레션은 0부터 127까지예요. 자, 제가 요거를 이제 또 이야기를 나중에 할 텐데, 64번은 서스테인 페달이에요. 피아노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페달 있잖아요. 지속 페달. 그래서 요거는 0부터 127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0부터 127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0이면은 무조건 오프, 127이면 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온이냐, 오프냐. 그냥 딱, 모 아니면 도. 그런 거죠. 모 아니면 도. 이게 이제 컨트롤 넘버 64번 서스테인 페달입니다. 굉장히 친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도 이 64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7번, 11번, 10번 이런 거 아주 되게 중요하죠. 모듈레이션 휠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모듈레이션 휠이 비브라토에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 모듈레이션 휠이 음량의 변화인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리버브 이것도 중요하죠. 리버브 아까 얘기한 거죠. 울림. 그 다음 93번 코러스. 그 다음에 이제 121번은 모든 컨트롤 값을 초기화. 이건 0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3번은 올 루트 오프. 이건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나고 이럴 때. 그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리를 냈어. 소리를 냈을 때는 뭐가 있다 그랬죠? 노트 온이 있고요. 노트 오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트 온이라는 게 뭐예요? 건반을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 근데 노트 오프는 건반을 떼는 거죠. 그런데 노트 온 건반을 눌렀다가
건반을 딱 떼면 그 소리가 이제 끊어지는 건데 건반을 떼기도 전에 커서를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커서를 이용해 갖고 이제 다른 채널로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채널로 이제 옮겼으니까 원래 채널에서 노트 오프 메시지가 이 악기로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채널이 그냥 딴 채널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얘가 울리고 있던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거죠. 네. 이럴 때 소리가 계속 끊기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 패닉 이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23번을 컨트롤 명령을 주게 되면 모든 음들이 노트 오프, 올 노트가 오프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제가 이렇게 별표해 놓은 거, 예, 별표해 놓은 것 중에서도 7번, 10번, 11번, 64번, 예, 요것들은 꼭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전 채널 메시지. 네, 실전 채널 메시지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요것을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노트 온 오프 메시지. 자, 벨로시티의 조절은 어떻게 하는가?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큐베이스 할 때 맨날 했잖아요. 벨로시티. 예, 연필 툴. 예, 8번이죠. 단축키. 연필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크게 했다 좀 작게 했다가 뭐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체인지 메시지. 자, 우리가 이쯤에서 예, 음량에 관련된 네 가지 파라미터. 자, 음량에 관련된 네 가지 파라미터. 음량에 관련된 네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첫째, 벨로시티가 있죠. 벨로시티. 둘째, 이제 이거 볼륨이죠. 볼륨은 다른 말로 레벨이라고도 예, 합니다. 볼륨 다른 말로 레벨이라고도 하는데 롤랜드 같은 회사에서는 악기 제조사에서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볼륨은 이제 컨트롤 넘버 7번이 되겠죠. 벨로시티는 컨트롤 넘버 없어요. 그다음에 3번은 볼륨 익스프레션. 네, 익스프레션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미디 익스프레션. 네. 미디 익스프레션. 자,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얘는 컨트롤 넘버 1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펜이 있어요. 펜. 여기 나오죠? 펜. 네. 펜은 컨트롤 넘버 10번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음량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자, 요것의 차이. 자, 벨로시티는 뭐라 그랬죠? 일단 타건 강도라고 했어요. 타건 강도. 그러니까 이 벨로시티는 하나에 한 개씩밖에 없는 겁니다. 벨로시티. 그다음에 볼륨. 네, 이 볼륨은 컨트롤 7번인데 볼륨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벨로시티는 건반을 얼마나 세게 눌렀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 음이 가지고 있는 음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벨로시티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엔 그 가지고 있는 음량을 전기적으로 얼마나 증폭을 시켰느냐. 이게 볼륨에는요. 예, 볼륨이라는 것에는 증폭의 개념이 들어가고 벨로시티는 타건 강도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익스프레션. 네, 이 익스프레션은 사실은 얘도 볼륨이에요. 익스프레션도 볼륨입니다. 익스프레션도 볼륨이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폭이죠. 근데 이제 볼륨은 메인 볼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익스프레션은 이제 서브 볼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익스프레션을 메인 볼륨으로 그 다음에 볼륨을 서브 볼륨으로 써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펜. 네 번째로는 이제 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펜은 이제 펜포트죠, 펜포트. 네, 펜포트고요. 이 펜이라는 것은 파노라마의 준말입니다. 네. 뭐 스펠링이 이렇게 되나요? 네, 파노라마. 파노라마를 줄여서 펜. 펜만 쓴 거죠. 펜포트. 이거는 소리가 왼쪽에서 나냐, 오른쪽에서 나오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나죠? 그래서 이 펜 값이 아까 보면은 이 펜 값이 0에서 127까지라고 했잖아요. 펜. 네. 컨트롤 10번. 펜 값이 0에서 127까지라고 했잖아요. 물론 컨트롤 7번 볼륨도 다 0에서 127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펜도 물론 0에서 127까지죠. 이 펜이 0이면 맨 왼쪽에서 나는 거고요. 펜이 127이면 맨 오른쪽에서 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운데는 64나 65 이런 게 되겠죠. 이 중간에는 이 중간에는 32. 이 중간에는 뭐 64, 128의 중간이니까 뭐 한 96 정도 될래나요? 네, 96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극장을 갔는데 오토바이가 이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죠? 오토바이가 이제 맨 왼쪽에서 시작해갖고 오른쪽으로 휑 하고 이제 오토바이가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펜 값을 여기에 0번을 주고 여기에 이제 127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토바이가 이건 이제 연속적으로 주는 거죠. 연속적으로 0에서 127까지를 연속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줌으로써 오토바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으로 웽 하고 가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거 이제 편곡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제 맨 왼쪽에 앉잖아요. 이게 바이올린이 앉았어요. 바이올린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첼로랑 더블 베이스가 앉고 여기 이제 이쪽에 목관 앉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삥 눌러서 이렇게 부채꼴 방식으로 여기 이제 지휘자가 있고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뭘로? 펜으로. 펜 값이 0에 가까우면 이쪽, 127에 가까우면 이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펜을 이용해서 악기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밴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밴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지정석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처럼 엄격하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펜을 안 주면 소리가 답답하게 느껴져요. 왜? 펜을 안 주면 다 64거든요. 64는 뭐예요? 정가운데요, 센터. 예. 정가운데서만 모든 악기가 다 정가운데서만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악기는 여기다 주고, 어떤 악기는 여기다 주고, 어떤 악기는 여기 주고, 어떤 악기는 여기 주고, 어떤 악기는 여기 주고, 어떤 악기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시원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말과제 이제 거의 다 하셨을 텐데, 기말과제를 끝을 맺을 때 이 펜 값을 이게 이제 F3번 누르면 이제 믹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믹서가 나온다고 했죠. 이 믹서가 나오니까 이 믹서에서 각각의 채널을 음량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량 조절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그거를 해주게 되겠는데 그때에 펜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펜도. 네. 그냥 서로 악기별로 음량 조절만 해주면 소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뭉쳐갖고 재미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펜 값을 조절을 해주시라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테인 페달 컨트롤 64번 이건 아까 얘기했죠. 서스테인 페달 컨트롤 64번 리버브와 코러스 올 노트 오프 여기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특히 서스테인 페달 요거 알아둬야 되겠죠. 외워놓으세요. 컨트롤 64번 펜포트 컨트롤 10번 그 다음에 미디 익스프레션 컨트롤 11번 볼륨 컨트롤 7번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는 컨트롤 번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악기 계열의 프로그래밍과 또 이제 현악기 계열의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축키 같은 거 있잖아요. 단축키. 이제 좀 단축키를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이 큐베이스에서 단축키가 있는데 이 단축키라는 게 이제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키보드가 있고 이 옆에 여기 이제 숫자 패드가 있잖아요. 숫자 패드가 있는데 이 숫자가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요. 0, 1, 2, 3, 4, 5, 6. 이 숫자하고 여기 0,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숫자하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8번이 펜슬 툴이다. 1번은 에로, 그러니까 오브젝트 셀렉트 툴, 화살표 툴이다. 그럴 때 0번에서 뭐 4번은 글루, 풀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1번이니 뭐 8번이니 4번이니 0번이니 0번은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 자, 이 숫자 중에서 1번은 뭐예요? 오브젝트 셀렉트 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글루. 4번은 글루는 이제 풀이죠. 그다음에 8번. 자, 1번, 4번, 8번 이렇게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8번은 펜슬 툴이에요. 펜슬. 예. 연필 툴. 자, 그 다음에 이제 F키, 펑션 키죠. F2번은 트랜스포트 바예요. F2번 트랜스포트 바.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끕니다. F2번 뭐라고요? 트랜스포트 바. 자, 그 다음에 F3번은 이제 믹서예요. 믹싱 콘솔. 네, 믹서라고 그냥 쓰죠. 믹서. F3번은 뭐라고요? 믹서입니다. 그 다음에 F4번은 언제? 소리가 안 날 때. F4번 꼭 기억해 주세요. F4번은 언제? 소리가 안 날 때. F4번.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F11번이 있었죠. F11번은 악기를 불러 올 때. F11번은 언제? 악기를 불러올 때 F11번입니다. F11번 악기를 불러올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패드가 있어요. 숫자 패드에 보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고 마이너스 버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위에 있나요? 마이너스가 위에 있고 플러스가 밑에 있나 봐요. 마이너스를 이게 탁탁탁탁 톡톡 치면은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왼쪽으로 가고요. 플러스 버튼을 치면은 조금씩 천천히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로직을 쓰는 학생들은 여기 보면 이제 왜 요렇게 된 버튼이 있잖아요. 그쵸? 예. 이 키보드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면 이거를 하면은 한 마디씩 왼쪽으로 가고요. 요걸 누르면 한 마디씩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로직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왜
범위 정하는 거 있죠? 청회색으로 범위 정하는 거. 그거 P예요. P를 누르면 범위가 정해지는데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범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시험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범위를 정할 때는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블럭들이 있잖아요. 이 블럭을 이제 보통 이제 리전이라고도 하고 리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슨 뭐 컨테이너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 하면 생기는 이 네모난 블럭들 있잖아요. 블럭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거를 이제 선택을 했다. 두 개를 선택을 했다. 두 개를 선택하고서 P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청회색으로 파랗고 검푸르게 이게 이제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숫자 패드에 1번을 누르면 자 아까 위에 있는 숫자 아니에요. 그 연필 저기 화살표 툴 그거 아니고 숫자 패드에 있는 1번을 누르면 커서가 맨 왼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 패드에 있는 뭐 이 청회색이랑 상관이 없지만 숫자 패드에 있는 그 숫자들 있잖아요. 이제 마킹을 했을 때 마크 1, 마크 2, 마크 3 이렇게 마킹을 했을 때 이제 그 마킹한 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숫자 패드에 있는 거예요. 숫자 패드에 있는 별표. 이건 뭐냐면 레코딩이에요. 레코딩.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레코딩입니다. 별표는 뭐라고요? 레코딩. 별표는 레코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딱 손에다 쥐고 쥐고서 이제 빨갛게 생긴 거 있잖아요. 녹음 버튼. 그걸 갖다가 딱 누르면 되는데 그럼 또 마우스를 쥐고 위로 올리고 클릭을 하고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한번 톡 하고 눌러주면은 바로 레코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요런 그 단축키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강 3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